자, 여기 캐릭터가 들어간 컵 굿즈 디자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캐릭터를 사용한 굿즈 디자인이지만 느낌이 약간 사뭇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컵을 더 사고 싶으신가요?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왼쪽은 캐릭터 이미지 하나만 굿즈 디자인에서 활용을 했지만, 자, 오른쪽은 캐릭터 이미지 외에도 보신다시피 타이포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좀 더 뭔가 직관적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캐릭터 엠블렘을 통해서 유유케어 저의 브랜드를 노출을 한 셈이에요. 유유케어를 오신다는 걸 뭐 환영한다는 웰컴 투 이렇게 메시지도 전했고요. 자, 이 부분도 유유케어라는 부분을 제가 타이포로 언급을 했죠. 디자인도 단순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요소들도 좀 더 있고 밀도가 더 있어 보이죠. 만약에 제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이 뭐 판촉물이나 한정 굿즈를 만든다고 할 때 저렇게 캐릭터 이렇게 하나만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햄버거 가게에 대한 이런 브랜드 이름도 뭐 유유버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한 번 더 노출하고 브랜드의 뭐 스토리도 담을 수 있고 캐치프라이즈도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햄버거 가게에 브랜드 한 번 더 노출할 수도 있고 브랜드의 스토리도 담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이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엠블럼 자체가 이 시각적으로도 더 풍부해 보이고 그 안에서 직관적인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제품의 그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으로 더 경쟁력 있는 굿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캐릭터 엠블럼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통 엠블럼 디자인 하면 원형 심볼 마크 형태를 가진 이런 엠블럼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원형 포맷의 기본 캐릭터 엠블럼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형 캐릭터 엠블럼 보시면 가운데, 원형 가운데 보통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심볼을 만들고 그 심볼 주변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넣는 방식을 거의 취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원형 캐릭터 엠블럼 하나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샘플 만들었던 것 중에 제가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형 엠블럼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니까 지금 컬러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캐릭터를 원형에 배치를 하실 때 눈대중을 하지 마시고 항상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 정렬을 가운데 그리고 세로 정렬, 가로 정렬을 센터를 꼭 맞춰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라인은 뭐냐면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어 프레임 보이면 지금 이 부분이죠. 구분이 안 가서 찾기가 어렵다면 임시로 라인에다가 컬러를 넣으셔도 됩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볼게요. 이 라인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도 여기다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 타이포 패스 툴을 누를 겁니다. 여기 물결 무늬 보이시죠? 여기에 가져다 대볼게요. 지금 물결 무늬에 딱 클릭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타이포 패스 툴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자, 총 3가지의 축이 나오게 되는데 하얀색 그 박스가 2가지 나오는 게 이게 처음과 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다고 하면 글자가 아무리 길어져도 다시 처음에 글자가 여기서 시작을 돼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안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글자를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나요? 글자가 더 키워지니까 안 나오죠. 지금 근데 만약 이걸 저 당겨 볼게요. 아마 당기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어디 특정 구역까지는 글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쓰시죠. 이 축을 가지고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 안에서 축이죠.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되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축이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제가 축을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글자가 너무 기니까 저거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뒤에 글자를 줄여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비슷하죠.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자간 조정이랑 기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보면서 직접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캐릭터 패널을 꼭 항상 열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실 거고요. 자, 보통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하고 나시면 제일 많이 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간이에요. 자, 자간 부분은 여기에 이 캐릭터 패널 창에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죠. 지금 4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하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 좌우 이게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간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많이 비슷하게 맞춘다고 했을 때 얘를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를 또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F를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 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지금 하나가 더 복사가 된 게 보이시죠? 자, 원하는 폰트를 고르시고 그리고 글자를 줄여줄게요. 근데 지금 글자가 뒤집어진 게 보이시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플립이라고 있어요. 이 프리뷰를 꼭 키시고요. 플립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처럼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원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원을 크게 하면은 글자도 같이 커지죠. 나는 위치만 변동하고 싶었는데 지금 글자도 커지면서 간격도 벌어지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때는 그 캐릭터 그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시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숫자에 따라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글자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변하면서 행간이 조정이 되는 거지 글자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걸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이 행간 자간을 조정하는 이 부분하고 이 베이스라인을 조정하는 이 두 개의 옵션을 거의 두 개 대부분 이 두 개만 쓰실 거예요. 제일 많이 쓰시는 거고 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옵션 조정해 주시면 금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죠. 자, 이것도 제가 여기도 캐릭터보다 좀 더 겹치게 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 이러면 글자가 작아지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안으로 들여쓰기를 했더니 글자가 또 너무 붙어버렸죠. 그럴 때는 다시 또 행간을 벌리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형을 한번 해볼까요? 지그재그한 이러한 느낌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색으로 또 다른 느낌을 한번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가면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이런 지그재그한 좀 외형의 아웃라인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는 저희 이펙트에 디스톨트 이게 트랜스폼, 여기에 지금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일단 설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자, 항상 프리뷰는 켜놓고 우리는 스무스를 한번 줘볼까요? 조금 더 완만해졌네요. 그죠? 아, 이거는 늘리니까 개수가 많아지네요. 요거는 깊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가시처럼 되어 있는 이 날개의 깊이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는 정말 약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1밖에 없는데 더 낮게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6 해볼까요? 네, 더 완만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또 다른 스타일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원을 만드셔오고 이건 이제 컬러를 칠하지 않겠습니다. 스타일이 그런 엠블렘이니까 이건 백이 없는 엠블렘이에요. 요 타이포를 똑같이 놓을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타이포 팩스 툴을 가지고 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글자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타입도 해볼 수 있고 항상 선택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간 조정 꼭 해주시고 한 가운데로 이렇게 딱 그래야지 지금 좌우 대칭이 맞으니까 얘는 지금 사선으로 났지만 이번에는 위아래를 딱 수직 형태로 놓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맞춰 주셔야 되고 캐릭터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밑에 부분인데 자 여기에 똑같이 똑같은 글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그대로 하나를 더 놔볼게요. 지금 하나가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돌렸더니 글자가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글자가 거꾸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축에다 갖다 대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 바깥쪽으로 이 밑면에 붙어서 바깥으로 돌면서 글자가 새겨지는데 안쪽으로 제가 밀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넣으면은 글자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자간 조정해야죠. Alt를 누르면서 자간 조정을 하고 자, 또 뭘 해야 되나요? 베이스라인 이 옵션도 제가 조정을 하시라고 그랬죠? 요렇게. 자, 벌리고 놨더니 또 자간이 안 맞네요. 자간 또 조정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금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조금 뭐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을 좀 넣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하기 나름이니까 기본 데코레이션 같은 거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금 이게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여백이 너무 큰데 그러면 조정을 하시면 되죠. 사이즈를 줄이시면 되죠. 이 기본기만 알고 계셔도 더 많은 스타일의 원형 엠블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거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형 만드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또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약간 타원형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리본 라벨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놓고 하실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법은.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스타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밝은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컬러나 이렇게 어두운 특별한 컬러가 있는 배경에도 엠블렘을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뭐 이런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하고 이 그림자하고 컬러를 맞춰 가지고 이 어두운 배경과 컬러의 그림자를 그대로 배경에 맞춰서 그림자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색다른 이런 엠블렘도 만드실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배경하고
어울리죠. 이런 또 오브제를 하실 수가 있고, 글자도 이렇게 딱 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듬감 있는 글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듬감 있는 이 글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쓰인 그 리듬감 있는 이런 타이포그래픽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대보면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폰트의 원본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지금 이 부분은 이펙트를 통해서 FX 이제 효과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널 창을 보시면 여기 워프 웨이브라고 들어가 있는 FX 이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원본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효과 이펙트의 특성을 한번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워프 옵션이 나오죠. 자,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리지널은 아까 원본은 0이었었고 제가 밴드를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니까 이쪽이 지금 기울어짐이 이런 웨이브 현상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또 호라이즌도 통해서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버티컬 기준으로도 이렇게, 이 기능은 제가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 패널 나와 있지만 처음 쓰시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만약 이걸 다시 없애 볼게요. 이 기능을, 이 효과를 다시 없애면 이제 원본으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펙트에 워프에 웨이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아까처럼 똑같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캐릭터 엠블럼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엠블럼이 지금처럼 뭐 원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모든 네모든 어떤 특별한 형태든 정말 하시기 나름이니까 틀에 두지 마시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엠블럼은 정말 그 모양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정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요새 이것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레트로 스타일이나 아니면 모던한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키치한 스타일 등 어떤 주제는 맞춰서 그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다는 게 이 엠블럼만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매뉴얼북에서 다양한 엠블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다양한 상품화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이는 곧 라이선싱 하기 좋은 캐릭터로 인식이 되실 수 있어요. 라이선시들이 계약하고 거래하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이 엠블럼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캐릭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말 필수인 캐릭터 매뉴얼북, 여러분들도 직접 캐릭터 매뉴얼북을 만들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렇게 캐릭터 매뉴얼북 만들기 시리즈 영상과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오프라인 강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실무에 유용한 도움이 될 자료들을 따로 정리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